안녕하십니까. 경기고 국어 내신 담당하는 손석표라고 합니다. 안내문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입학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3월 8일에 그 진단평가 특강을 무료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진단평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작년에 치러졌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드릴 텐데, 특이사항은 저희가 이거를 기출문제 해설을 전부 다 작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만나시는 컨텐츠들 보면은 작년 시험지는 나눠주는데 시험지에 대해서 해설을 깔끔하게 써주는 경우는 없어요. 수학 같은 건 좀 써주던데 타 과목은 해설을 잘 안 써주던데, 국어과에서 해설을 좀 자세하게 써드리는 컨텐츠를 따로 또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일 날 저희가 정식으로 개강을 할 거고요. 일요일 날 오전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저희가 4주 과정으로 현대 문법 특강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에 개강하는 4주짜리 문법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 중간고사가 다른 부분은 어렵지 않았는데 문법 파트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의문 변동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의문 변동만 출제를 한 게 아니라 형태소 개념을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섞어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학생도 하나 듣고 있기는 한데, 미리 조금 의문 변동이랑 그 바깥 범위를 한번 학습을 하신 상태로 입학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교과서가 바뀌고 첫 해 시험이었는데, 난도의 고점과 저점이 굉장히 차이가 극심했어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경기고 국어 시험은 1등급 컷, 이제는 뭐 5등급제지만 과거에 1부터 9등급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90점 초반 정도에서 이렇게 1등급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5등급제에서 1등급을 90점 정도로 인식을 해요. 91점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 1등급 컷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상상하시는 게 맞을까요? 뭐 그 언저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1학년 기말고사 1등급 컷은 70점입니다. 어. 벌써 다 표정이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시험 난이도의 어떤 좀 공장 제품으로 따지면 QC가 잘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차이는 대체 왜 발생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생 수준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의 수준을 신경 쓰지 않고 학생 수준이 그런 거 알면서도 그렇게 내버렸다고도 볼 수 있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작년에 4번의 시험 중에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는 사실 시험 출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1등급 컷들이 다 90점 초반까지 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4번의 시험 중에 한 번 시험이 너무 좀 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학교 출제 전통적 성향이에요. 저는 사실 국공립학교에서 출제 경향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교원이 계속 순환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학교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오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국공립학교의 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학습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학교예요. 학습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출제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하게 뭐 한 학년에 한 3분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 분 정도가 학교 프린트 말고도 다른 프린트를 되게 적극적으로 주시는 선생님이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도 현대시 외부 지문이 9세트가 나왔거든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학습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출제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으로 조금 많이 써보는 학습이 필요한데, 남학생들이라서 큰 틀에서 이해하면은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시험 당일날 실제로 실수를 하는 뭐 이런 경향성이 조금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서술형 답안의 작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많이 써 보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술형을 잘 쓰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문제를 조건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아마 지금 학생도 있어서 이해할 텐데, 서술형 문제 보면 서술형 문제 밑에 조건 1, 조건 2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 2라고 2만 판단하는 학생들이 있고 문제를 잘 안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술형 문제에 조건 1, 2가 있다는 것은 위에 문제가 실은 조건 3이나 조건 3, 4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 위에 문제는 안 보고 조건 1, 2만 보고 풀거나 조건 1, 2는 안 보고 문제만 보고 풀거나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득점이 좋은 친구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조건화시켜 가지고 풀어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친구들이 실제로 썼던 서술형 답안들을 저희가 직접 좀 첨삭을 해보면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타인의 오답을 보고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수업에 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시험 관련한 상황에 대한 팁들을 조금 드릴 예정이에요. 첫 시험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거든요. 예, 대체로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시계를 잘 안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서술형 문제를 하나에 5 분, 6 분, 7분 고민을 하다가 종이 쳐 버리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시험 분석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외부 제재가 현대시 9 개랑 비문학 제재 1 개가 나와 가지고 시험 부담이 생각보다는 조금 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좀 특이사항은 이 9개 중에 2개 작품 정도는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정도의 아주 생소한 작품들을 실제로 변형 문제 자체를 새로 출제해서 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했던 시험이었고, 그것들을 새로 출제해 드린 문제들이 전부 다 시험에 모두 적중을 했습니다. 원래는 30 문제 이상 출제되던 학교였는데 시험 문항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 압박은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예, 그래서 시간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에 비해서 평상시에 시간 관리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시간을 놓치고, 중간에 몇 분이 지났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푸는 친구들은 충분히 시간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다소 평이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작년보다 무조건 어렵습니다. 제가 경기고를 담당한 지가 지금 햇수로 벌써 17 년이 됐더라고요. 아주 옛날 선배들부터 많이 봐 가지고 이제 좀 오랫동안 담당을 한 것 같은데, 그 교육 과정이 이렇게 해마다 바뀌잖아요. 이제 뭐 5년 단위로 대부분 바뀌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음 교육 과정의 마지막 해 시험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학교 입장에서 교육 과정이 바뀐 첫 해부터 시험 난이도를 올리면은 대부분 학원들이 그 난이도에 맞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의 100을 보여줬는데 그다음에는 110, 120, 130을 보여줘야 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되게 힘든가 봐요. 이건 이제 어른의 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기고를 담당하고 교육과정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3번 바뀌었는데 꾸준히 교육과정 첫 해부터 교육과정 마지막 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고 내려가서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간 상황에서 전 지금 어머님들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은 조금 평이했고요. 그냥 1 학기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예, 올해는 이제 이거보다는 약간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8 일에 오셔 가지고 그 무료 특강 한번 보시면서 '작년에 딱 이 정도 나왔구나. 이거보다 좀 더 깊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간 압박은 문법 영역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 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1 학기 기말고사 수업부터 합류한 친구들은 모두 중간고사 때 문법 영역 시간 분배에 실패해 가지고 수업에 등록했다라고 기말고사 등록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법 공부가 조금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조금 중간고사를 가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확정적으로 아마 의문 변동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공통국어 1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제재 출제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외부 제재를 적극적으로 출제하는 학교 맞고요. 근데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어려워질 거니까 약간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속드리고 싶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어 3년 동안 수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입시에 성공한 제자들이 직접 도와주는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저희 클리닉 이름이 질문의 숲이라는 클리닉이거든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국어 클리닉이나 다른 과목 클리닉 혹시 보내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질문을 하고 오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초보 학습자는 유의미한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들 지름답 보내니까 애가 막연히 '모르는 거 잘 물어보고 오겠지.'라는 건 부모님의 기대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만날 때는 자기가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클리닉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학습을 하다 보면은 질문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질문을 먼저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수준이 쌓이면은 유의미한 질문을 하고 유의미한 걸 얻어가겠지만 고등학교 1 학년 학습자는 사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르고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 강의 때도 저희 겨울 정규 강의 때도 저희가 먼저 질문을 많이 드려 드리고 있는데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클리닉 수업이 조금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입시에 성공한 선배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 듣다 보면 모티베이션이 많이 되나 봐요. 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에 학교 필기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필기 자료를 제공해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 주차 뭐 1-1 단원을 수업하면은 작년에 학교에서 어떤 필기 내용을 했는지를 같이 적어 드린 걸 그 주차 때 바로바로 좀씩 나눠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필기한 내용과 작년 필기 내용을 조금 비교를 해 가지고 비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채울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학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올해의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올해 필기들은 또 따로 모아 가지고 시험 전에 친구들한테 다시 필기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텐데 수업할 때 작년 필기를 같이 보여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자료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들을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뤘다 뭐 이런 것들 다 써 드리는 것들 제가 다 적어 드려 가지고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료들이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어휘의 숲이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 드렸는데요. 수강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매주 아침에 개념 테스트랑 어휘 테스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음 학원 가기 전날 밤을 새워서 숙제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자체가 날마다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한테 이런 형태로 아침에 온라인 테스트를 제공을 해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저는 좀 내신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잘하는 사람한테 국어를 배워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국어라는 게 운동 배우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운동할 때도 처음에 자기가 폼을 만들 때 누구한테 코칭을 받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사실 고1 내신 강의를 선택할 때 고1 내신 강의만 하시는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3 년짜리 큰 틀에서 국어 학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1, 2, 3 꾸준히 오랫동안 강의를 해 왔고 수능 강의도 꾸준히 해 오고 내신 강의도 꾸준히 해온 이런 선생님의 강의를 좀 수강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무언가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3년 뒤에 본인의 수능에서 판단을 하는데 분명히 베네핏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자신의 어떤 통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다행히도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 가지고 이따 이렇게 올해 서울대 간 입시에 성공한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이따가 나올 친구들이 다 저희 3년 수강생 제자들이거든요. 따뜻하게 얘기 들어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귀한 시간 의미 있게 보내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